네, 안녕하십니까. 레알 실무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터 함수와 유효성 검사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필터 함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만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곤란할 것 같네요. 그죠? 자, 참고하시고요. 아, 지금 좌측편에 보면 원하는 결과물이라고 해서 지금 J 칼럼부터 M 칼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조회 기간 시작과 종료 이렇게 2020년부터 7월까지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내가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조회하고 싶은 동네를 부산시 금정구로 했다. 그럼 이렇게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019 그러면 네, 이렇게 확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동네 이름도 이렇게 네, 바꿔보면 동네 이름도 바꿔보면 이렇게 같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회 기간과 조회하고자 하는 동네 정보를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여기 동네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 가지고요. 네, 예제 파일을 열어 가지고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시작을 하려면 먼저 법정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법정동 데이터는 행정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 사이트에 가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약 한 2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뭐 여기 페이지 여부에 보면 존재도 있고 뭐 페이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데이터들만 중복되지 않은 것들만 다시 제가 좀 필터링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해당되는 이 법정 코드를 사용하기 목적에 맞게끔 코드를 다시 좀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법정동을 시도 정보와 그리고 그 이외의 정보로 데이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빠른 채우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채우기도 좋지만 다음에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빠른 채우기보다는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 먼저 빠른 채우기부터 먼저 해보면요. 빠른 채우기부터 먼저 해보면 이 법정동 코드가 대충 한 10자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앞자리 코드 5자리만 먼저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5번 행에 있는 법정동 코드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리고 숫자 0까지 요게 5자리를 끌고 온 걸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단축키는 컨트롤 E고요. 아니면 메뉴에 가시면 데이터에 네, 요 빠른 채우기 누르셔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그죠? 제가 컨트롤 Z 누르고 컨트롤 E 누르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고요. 시도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만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컨트롤 E 네, 같은 결과값이 나왔고요. 법정동은요. 종로구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E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백한 상태에서 종로구, 청운동 이렇게 엔터를 하고 컨트롤 E 눌러보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시도 정보와 그 이외의 정보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데이터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죠? 자, 요거를 빠른 채우기가 아니라 저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될 함수는 left, right 함수, 그리고 find 함수, len 함수 이렇게 쓸 겁니다. 먼저 코드는요, left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5개를 끌고 오면 되니까요. left, 네, 이 법정동 코드에서 몇 개를요? 왼쪽에서부터 5개를 끌고 오겠다. 엔터. 자, 이 수식 확장이 안 돼서 지금 수치를 제가 다 확장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 번거로우니까 제가 그 전에 수식을 하기 전에 컨트롤 T 또는 컨트롤 L 눌러가지고 테이블 표로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포함해서 네,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고요. 방금 했던 제가 레프트 함수를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괄호 열고, 네, 이 법정동 코드 선택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콤마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 지금 이 골뱅이, 스퀘어 브래켓 안에 골뱅이 법정동 코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게 왜 이렇게 들어온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제가 방금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 디자인이라는 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이 표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표 1번,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는 표 1번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칼럼, 첫 번째 칼럼은 표 1번 표에서 법정동 코드 칼럼이 되는 거고, 요거는 법정동명 칼럼이 되는 겁니다. 그 칼럼의 정보를 이렇게 스퀘어 브래켓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걸 어떻게 부르냐면 구조적 참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 구조적 참조가 적용이 되려면, 수식에서 적용이 되려면 여기처럼 적용이 되려면 옵션에 가셔서 엑셀 옵션에 가시면, 수식에 지금 저는 수식의 표 이름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요걸 체크박스가 되게 되면 저처럼 이 수식에서 이 표의 구조적 참조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도 정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 정보는요, 여기 제가 조금 한번 확대를 해볼 건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지금 스페이스바, 첫 번째 스페이스바를 위치 정보를 찾아서 그 첫 번째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도는 첫 번째 스페이스바 왼쪽 편의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find 스페이스바를 찾는데 요 데이터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바를 찾습니다. 여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빼기 1을 하겠습니다. 왜 빼기 1을 하냐면 스페이스바 앞에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요. 그래서 find 함수 빼기 1 한 개, 제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글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ft, 요 데이터에서 컴마 5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서울특별시라는 정보만 가지고 왔고요. 자, 이번에 법정동 정보는요, 동일하게 find 함수의 정보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했고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6이 아니라 이번에는 뒤쪽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스페이스바까지 데이터를 잘라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글자 숫자에서 이 find 함수 결과값을 빼게 되면 결국은 제가 오른쪽에서 가지고 와야 될 글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write 함수를 입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write 함수, 그리고 여기서 세 글자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아까 빠른 채우기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색깔을 살짝 다른 걸로 칠해 보겠습니다. 뭐 빠른 채우기를 하셔도 좋고, 저처럼 함수를 이용하셔도 좋고,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나중에 또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채우기보다는 저는 좀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정보들, 만들어진 정보들을 잘 보니까 코드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111110에서 다 동일하고요. 어디 갔나요? 중구로 넘어가니까 이제 뒤에 끝자리 두 자리가 이제 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가 보니까 어디 갔죠? 용산구 같은 경우에 이제 70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 수없이 많은, 아까 2만 개라 그랬나요? 2만 개 중에서 이 중복된 데이터를 다 제거를 하면 데이터가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항목을 좀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도 정보를 VLOOKUP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드 정보들을 전체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값만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붙여 넣고요. 이 상태에서 메뉴에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 선택 영역 확장이 아니고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중복된 항목을 제거를 하겠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네, 고유 항목 262개가 네,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262개냐면 코드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261의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코드, 이 칼럼에 있는 이 코드를 유니크한 값만 다 불러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VLOOKUP 해서 네, 있고 죄송합니다. VLOOKUP 해서 네, 요 코드를 네, 찾을 거고요. 어디에서 찾느냐? 이 칼럼부터 G 칼럼까지 네, 절대 참조 걸고요. 몇 번째? 두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네, 붙여놓고요. 네, 세 번째 값을 찾아오면 되겠죠. 그리고는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네, 끝까지 유니크한 정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어야 되니까 네, 유니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칼럼에 있는 이 코드 정보들을 중에서 유니크한 값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유니크라는 걸 쓸 거고요. 어레이는요 네, 마찬가지로 구조적 참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365 버전에서는 스필 기능이 있습니다. 스필 기능. 그래서 이 결과값을 쫙 다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메뉴 항목에서 중복 제거한 거랑 지금 유니크 함수를 사용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시도 정보와 법정동 정보를 동일하게 이렇게 함수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VLOOKUP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을 쓰는 건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크 함수는 제가 잠시 보류를 하고요. 자, 아니구나. 이거 그대로 써야 되는구나. 여기서 제가 뭘 쓸 거냐면 유니크 함수의 결과값이 아까 261개였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개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count A, 유니크 함수의 결과값 261개의 데이터를 카운트한 겁니다. 이 정보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행이 261개고 열이 3개인 행열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퀀스 함수를 쓸 겁니다. 시퀀스 함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엑셀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입니다. 그래서 365 버전에서만 지금 사용되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행의 개수는 261개였고요. 그리고 칼럼의 개수는 3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으면 1부터 네, 맨 마지막까지 가보면 네, 783개의 그러니까 261 곱하기 3 해서 783개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데이터가 규칙도 없어 보이지만 요거를 MOD 함수를 이용해서 규칙을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D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빼기 1 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숫자가 다시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 만들어진 정보에다가 MOD를 함수를 입혀 가지고요. 이 MOD 0부터 쭉 있는 이 숫자들을 3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드 칼럼은 전부 다 0, 시도는 1, 법정동은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저는 여기서 0과 1과 2 이 규칙을 이용해서 다시 수식을 한 번 더 사용할 건데 여기에 스위치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함수는요, if 함수하고 좀 유사한데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if는 뭐 if s도 있긴 하겠네요. if 뭐 true면 뭐 false면 뭐 이렇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위치 함수는 지금 제가 MOD 함수의 결과값 저 결과값이 뭐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에 맞는 수식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MOD의 결과값이 만약에 0이면 지금 0, 1, 2가 나와 있으니까 0이면 제가 5를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줄을 바꿔서요. 아이고,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줄을 바꿔서 제가 더 헷갈리네요. 네. 결합값이 1이면 6을, 그리고 결합값이 2가 되면 7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할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 스위치 함수는 이 MOD의 결합값이 뭐냐에 따라서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5와 6과 7을 리턴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M 칼럼은 전부 다 5, N 칼럼은 7, 6, 그리고 O 칼럼은 7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5, 6,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설마 5, 6, 7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칼럼 M은 코드, 그리고 칼럼 N은 시도, 그리고 O는 법정동의 오도로 다시 수식을 입혀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O 대신 아까 제가 이미 한번 썼던 이 유니크, 그죠? 네, 요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O 대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쵸? 그러면 이렇게 코드 정보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도 정보를 이제 6 대신 한번 가져와 볼 건데, 이 시도 정보는 여기 있는 유니크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하시고 괄호 여시고, 자, 유니크 함수의 결합값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요걸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여기 G 칼럼부터 E 칼럼까지 여기서 몇 번째?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복사를 할 거고요.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시도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 7 대신 vlookup의 결합값을 넣어주고요. 3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메뉴에 있는 중복된 제거를 사용한 것과 지금 유니크 함수를 사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사용을 요렇게 이용을 하면 이 앞쪽에 법정동 코드 2만 개 이상 되는 것 중에서 토탈 261의 데이터만 이렇게 고유한 값만 필터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정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활용을 할 건데, 여기서 다 앞시트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스필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지금 MNO 이 칼럼에는 제가 수식을 입력을 할 때 요 칼럼만 입력을 했죠. 요 칼럼에 요 셀에만 입력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셀들에는 지금 살짝 색깔이 바뀐 걸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제가 화면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화면 확대를 해보면 지금 제가 요걸 선택하면 요렇게 되고요. 요걸 선택하면 요렇게 조금 희미해졌죠. 그죠? 자, 뭐냐면 이렇게 노란색 지금 셀은 여기에만 제가 수식을 입력을 했고, 나머지 셀은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뭐 고스트라고 부르던데요. 요 노란색 그 표시된 셀에만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면 이 전체의 결합값이 이게 전체의 결합값입니다. 그죠? 이게 해당되는 행과 열 정보에 자동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스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결합값을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equal 저 노란색 셀을 선택을 하면 그냥 1110으로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샵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넣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방금 분명히 M5일 때는 이렇게 M5만 참조를 하는데 샵을 딱 넣어주면 스필 기능에 의해서 확장된 전체 데이터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면서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스필이 됩니다. 자, 요걸 이용을 하면 이름 정의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이름 정의가 된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앞쪽 시트, 필터링 시트에 가서 이제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자, 요 법정동 데이터 만들어진 MNO 칼럼의 요 정보를 이용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뭘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조회 기간을 시작과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가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회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총 몇 개월이 될까요? 그거를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연도는 2019년 1월부터 했으니까 전체 12달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12달이 되려면 13에서 빼기 지금 여기 시작하고자 하는 월 정보를 선택을 해서 엔터 해주면 12달이 될 거고요. 네, 이건 제가 미리 그때 했던 걸 카피해와서 바뀌었는데 지우고요. 중간 연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료 연도는요, 그냥 네, 이 요거 해당되는 월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2021년 5월까지니까. 그러면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에 해당되는 월의 개수는 구했고요. 그럼 중간에 있는 연도는요. 중간에 있는 연도는 네, 종료 연도에서 빼기 시작 연도를 빼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개년. 2개년이 아니죠. 2019년과 21년을 빼면 2020년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1을 빼주면 됩니다. 요 구한 정보에다가 뭐를 구하면 될까요? 곱해주면 될까요? 네, 12만 곱해주면 네, 중간 연도에 해당되는 네, 월의 개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네, 2016년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네, 시작과 종료 연도는 각각 고정 변함이 없지만 중간 연도는 네, 해당되는 연도수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네, 총 4년치네요. 그죠? 48개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총 개월 수는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65개월입니다. 그죠? 근데 전 이거를 수식을 다 결합을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퀄 붙여놓고요. 두 번째 중간 연도의 것도 네, 카피 네, 여기다가 더하기 붙여놓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종료 연도 것도 네,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가 네,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개월 수는 65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65개월치를 찾았냐면 이 조회 기간을 자동으로 뿌려주려고 합니다. 65일치 많으니까 2020년부터 맞네요. 이것도 네, 2020년 7월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12개월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퀀 함수를 쓰겠습니다. 먼저 시퀀 함수를 쓰기 전에 요 수식을 그대로 카피를 하시고요. 총 개월 수를 계산하는 수식을 그대로 카피를 하시고 조회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이 20번 셀에다가 이퀄 하시고요. 시퀀스 함수 선택을 하시고 로 값을 지금 제가 복사했던 네, 11개월치에 대한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칼럼 값은 1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행이 11개고 칼럼이 1개인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어디서부터? 1부터 네, 10일까지. 그렇죠. 여기는 제가 날짜 서식이 입혀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1부터 10일까지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날짜 정보를 조회 기간을 만들어 줄까요? 자, 제가 여기에 먼저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네, 앞쪽에서 해볼까요? 데이트 괄호 열고요. 시작하는 연도 고정 월 고정 1. 그러면 시작하는 연도와 월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날의 정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오먼스를 사용할 겁니다. end of month를 이용을 해서 이 날짜로부터 해서 얼마를 움직이라 네, 요 해당되는 기간만큼에서 빼기 1만큼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네, 그 달의 마지막 달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요 시퀀스 함수의 결과값을 어디에다가 요 안에다가 end of month 이오먼스 함수 안에다가 하나의 인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내고 네, 이 20 대신 방금 제가 카피해서 잘라냈던 요 함수를 그대로 엔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셨죠? 이것처럼 조회 기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날짜 서식으로 바꿔볼까요? 네, 날짜 서식으로 바꾸면 네, 그렇죠. 201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바꿔볼까요? 2019년으로 바꿔보면 네, 2019년 7월부터 언제까지요? 2021년 네, 이게 날짜 서식이 안 먹혀서 그렇습니다. 그죠? 5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입히겠습니다. 연도와 월 정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결과값에서 서식을 연도와 월로만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면 네, 정보가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2020년 이렇게 하면 또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조이기간을 제가 입혀봤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이제 시도 정보가 이제 유니크하게 이제 다 뽑혀져 와 있는데요. 이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N부터 O 칼럼 중에서 N 칼럼이 지금 시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복된 값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우고요. 네. 네, 일단 함수를 한번 보시면서 참조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이 법정동 데이터에서 아까 스필 기능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샵 버튼을 눌러주면 네, 데이터가 다 가져오집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왜 데이터가 채워지지 않냐면 이 파랗게 점선 박스로 되어 있는 범위 안에 데이터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필 기능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지금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필터 함수를 한번 쓸 거고요. 필터 함수를 써서 이 데이터 중에서 제가 원하는 칼럼은 어디 있냐면 총 칼럼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3개의 칼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몇 번째 칼럼이냐면 두 번째 칼럼에 있는 값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은 0, 그래서 false, 두 번째 칼럼도 false,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칼럼도 false, 그래서 두 번째 칼럼만 true 해서 값이 가져오게끔 이렇게 제가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결합값을 보면요, 이렇게 네, 시도 정보만 이렇게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네, 유니크 함수를 한 번 더 입혀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유니크하게 가져왔고요. 자, 이 정보를 어디에다 이제 입힐 거냐면 여기다가 입힐 겁니다. 시도에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네, 유효성 검사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제가 여기다가 네, 둘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시도에다가 시도 셀에다가 방금 제가 필터링한 요 정보들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메뉴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을 하시고 설정 탭에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원본에다가 여기 아까 I19번 셀이 있죠? 거기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유효성 검사에도 I19번 셀부터 시작해서 샵 버튼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네, 유효성 검사에 연결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유효성 버튼이 검사 버튼이 생겼고요. 여기서 네, 서울특별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 선택되어 있는 시도 정보가 연결이 돼서 법정동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게끔만 다시 한 번 더 확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또 수식을 미리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복잡하게 보이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제가 선택한 요 정보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필터링 된 데이터 중에서 법정동 정보만 다시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터링이 지금 필터가 몇 번 쓰여졌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번, 두 번의 필터링에 의해서 데이터가 네, 만들어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필터를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네, 이렇게 스필 기능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제가 뭘 정의해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제가 적용했던 것처럼 요거를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한번 해오겠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해와서 여기다 넣고요. 네, 이퀄 넣으면 자, 지금 서울특별시 시도 정보만 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누구랑 요 정보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제가 선택한 요 값과 같아야 됩니다. 그죠? 요 정보들만 제가 필터링을 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false, true, true가 어디 나올 건데, 그죠? true 나왔죠? 아까 2000. 자, 그러면 요, 수식을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해와서요. 카피를 해와서 필터 안에 다시 조건으로 입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필터. 첫 번째 필터링입니다. 그죠? 필터. 어디에서? 요 스필된 데이터에서 조건이 뭐라고요? 네. 요, 시도 정보가 선택된 인천광역시인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만 필터링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가지고 와 주세요. 라고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자, 인천광역시에 해당되는 정보만 이렇게 필터링이 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세 개의 칼럼. 첫 번째 코드, 시도, 그 다음에 법정동 중에서 제가 지금 선택한 요 정보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필터 함수를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필터.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몇 번째 거요? 세 번째 거.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아니고요. 세 번째 것만 네,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엔터 하시면 세 번째 정보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 위치에다가 카피를 해서 컨트롤-C, 컨트롤-V. 네, 이건 지우고요. 자, 요 정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M19번 셀이죠. 요 셀을 여기다가 어떻게 요성 검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퀄 누구요? M19번 그리고 샵 엔터 하면 이렇게 법정동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자, 필터 뭐 유니크 필터 뭐 여러 가지가 쓰여졌네요. 그죠?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중구, 동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sort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sort, S-O-R-T 해주시고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있는데 그냥 저는 발로 닫아버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네, 이렇게 기억, 니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네, 마찬가지로 강화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조회 기간과 조회 동네가 선택이 돼서 수식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회 테이블에 조회 기간은 이미 만들어서 넣었는데 나머지 요 정보들만 이제 입히는 걸 먼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회 기간 이미 여기 출력하는 건 이미 해놨습니다. 그죠? 자, 요것만 이제 따로 한번 더 해볼 건데 여기 뭐 if도 있네요. 그쵸? if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요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요거하고 동일한데 여기서 어디까지였나요? 네. 네, 요거를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한번 해서요. 네, 요걸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놓고 이퀄 한번 해볼게요. 네, 이퀄 하면 요렇게만 나왔죠. 네, 요게 세 개를 다 이제는 첫 번째도 가져오고 두 번째도 가져오고 세 번째도 가져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다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다시 인천광역시 중에서 강화군에 해당되는 요 코드만 가져와서 요렇게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죠? 요것만. 자, 그 요것만 한 번 더 이제 입혀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 중간에 요 정보를 한 번 더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살짝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네, 살짝 확장을 해보면 요 정보가 뒤쪽에서 법정동 데이터에서 아까 스필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칼럼 중에서 두 번째 칼럼만 가져와서 그 중에서도 시도가 지금 인천광역시인 것만 필터링을 하게끔 지금 조건을 걸었잖아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여기다가 조건을 더 넣겠습니다. AND 조건에 의해서 필터링의 조건이 두 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터링 조건에다가 이게 첫 번째 필터링 조건이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두 번째 필터링 조건, 네, 요걸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넣으면 첫 번째 필터링 조건과 두 번째 필터링 조건이 둘 다 true이면 앞에 것도 true고 뒤에 것도 true고 그래서 여기 앞에 게 true, 뒤에 게 true 그러면 true 곱하기 true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로 인식을 합니다. 엑셀에서.
그래서 시도가 인천광역시이고 법정동이 강화군이 되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는 코드였으니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시도였으니까 아니어야 될 거고, 세 번째가 법정동이었으니까 이 법정동에 해당되는 값이 이번에는 B14번이 아니고요. C14번에 있는 값과 같은 것만 필터링 해주세요. 라고 하면 왜 밸류가 될까요? 돼 있는데 고요. 네. 됐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네. 잠시만요. 오. 왜 밸류가 될까요? 자, 맨 마지막 걸 걷어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트루고, 두 번째 거 트루고. 인데, 왜 안 될까요? 여기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바꿔놓고 볼게요. 0 됐죠? 아이고, 제가 아까 키를 입력을 하면서 순간 깜짝 놀랐네요. 그죠? 여기 요 놈을, 요 친구를, 네,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코드와 시도와 법정동 중에서 지금 법정동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도도 지금 0이 아니라 1이 돼 있으니까 못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 먹습니다. 그죠? 아이고, 화면에 안 보이시겠네요. 네, 해제를 하면 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원래의 데이터에서 한번 필터링해서 인천광역시를 필터링하고 다시 그 데이터에서 강화군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필터링을 한 겁니다. 네, 그죠?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코드와 시도와 법정동 정보가 지금 들어오게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조회 기간 이렇게 스필 됐는데 이 조회 코드부터 시작해서 법정동까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다 채워주려면요, 자동으로 채워주려면 여기에 썼던 시퀀스 함수를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copy, 네, 해서요. 여기서 이제 if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바로 열고 이 시퀀스의 결과값이 뭐보다 크면요, 네, 0보다 크면 지금 이 필터의 결과값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확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회 테이블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땡땡 대신에 제가 NA라고 입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빼면요, 이게 왜 또 밸류가 나왔죠? 중간에 어딘가에 밸류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밸류가 떠서 그런가? 네, 요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택을 하면요, 값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값이 나왔죠. 네, 자, 이번엔 서울시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서울시. 일단 밸류가 됐지만, 네, 다른 거 선택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끔 네, 됐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 전부 다를 일단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좀 복잡하기는 해요. 네. 복잡해도 한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자, 근데 이걸 과연 이렇게 해서 어디다 써먹었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디다 써먹었냐면 제가 이 데이터를 열어놨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 열어놨네요. 사실은 제가 오픈 API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정보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 보고 있는데, 공공 데이터 포럼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 보니까
여기서 오픈 API의 정보는, 오픈해주는 정보는 조회 기간과 해당되는 코드가 딱 하나일 경우에만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 조회 기간 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고 이 테이블을 그대로 파워 쿼리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주고, 그 함수가 여기 보시는 지역 코드와 기간이라는 저 칼럼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오픈 API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보를 타고 해당되는 서버 데이터 정보를 갖고 와서 제 PC에다가 이렇게 출력해 주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 했던 건데, 그것만 지금 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웠죠, 그죠? 네. 아마 이것도 많이 어려워가지고 또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사용된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일단 먼저 표의 구조적 참조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left 함수, find 함수, 그리고 right 함수, len 함수, find 함수 이렇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 항목 제가 하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부율법, 그리고 유니크 함수, 네, 유니크 함수가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count A 함수, 시퀀스 함수, mod 함수, 스위치 함수, 그죠? 그리고 부율법 함수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필 기능,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의 스필 기능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걸 이용을 해서, 네, 정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시 여기 이제 필터 함수를 이용을 하고 유니크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필터 함수를 몇 번 중첩해서 사용을 하고, 네, sort 함수를 이용해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줬고요. 그 정보들을 이렇게 유효성 검사 안에다가 연결을 시켰고요. 그 유효성 검사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다시 필터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었다라는 게, 네, 오늘 제가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